네, 오늘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냉철하고 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이 네,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플리터고요. 네. 예. 32,500원에 15% 비중이거든요. 네. 32,000원에 들어가셨으면 정말 잘 들어가셨네요, 우리 시청자님. 아니요, 아니요. 이거 저 조금 몇 개월 돼서 조금 마음고생도 했었는데 아, 아 그래서 이거 지금 내 생각에 내일 아침에 네. 일단 매도를 하고 조정 받을 때 또다시 들어가야 될지 음. 아니면 그냥 이별을 여기서 할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네,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너무너무 수익 일단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전략 감사합니다.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세 분 고맙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궁금하신 건 내일 팔아야 할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봐도 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플래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이 상승 탄력을 좀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내일까지도 좀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이제 갤럭시 24 분위기가 오픈이 되고 나서 또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가 않았고 지금 챗 GPT 스토어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승 탄력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주들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도 타이밍이 좀 궁금하실 텐데 지금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는 폴라리스 오피스라던가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같이 좀 묶어서 보셔야 되는데 오늘 거래도 그래도 좀 들어왔고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라서 살짝 불안감이 있고 살짝 매물이 내일 쉬었다가 갈 수는 있겠지만 다음 주에도 챗 GPT 관련된 종목들은 한 번 더 달려줄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시총이 큰 상황도 아니에요. 1,700억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는 뭐 시총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탄력적으로 봤을 때도 주봉상, 월봉상 좀 더 탄력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AI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상한가에 갔다고 좀 너무 불안해 하셔서 이 종목 하나만 보고 이제 더 가는 거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은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 모두 올긍정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플래토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셀트론요. 셀트리온 20만 매수가랑 6천원에 올라갈 때 샀나 봐요. 20만 원 간다 그래.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시청자님? 20만 6천원에 10%인데요. 아, 물려갔었어요.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네. 최근에 들어가셨고요. 네, 그 알겠습니다. 좋다 그래가지고 또 샀더니. 그러니까요.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어요. 세 분 네.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까 플래토와 좀 사뭇 다른 의견인 것 같아요. 이주근 부장님 부정을 들어주셨는데, 뭐, 셀트리온, 나스닥으로 간다고도 하고, 우리 청사님 말씀처럼 남들은 다 좋다라고 하고, 뭐, CEO도 끌고 가는 입장인데, 부정 남겨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기대감이 갑작스럽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일단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금리 인하가 원래 3월 달에 금리 인하 한다 하다가 지금 연준 위원들이 아직 약간 시기상조인데 이런 느낌으로 좀 얘기하다 보니까 패드워치에서도 지금 3월 금리 인상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동안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만약에 이렇게 좀 짧은 시간에 올랐다가 짧은 시간에 또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60일 이평선을 지켜주면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금리에 대한 매크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된 게 아니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20만 6천 원 매수가 부근이신데 비중은 괜찮으시거든요. 비중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부정 의견을 드렸던 부분은 지금 단기간에 계속 빠지고 있고 원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우려를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오르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15만 원, 16만 원 부분까지도 다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나 비중 확대는 좀 하지 않으시고 일단은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매수가 위로 올라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조금 타협을 하셔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매도를 하고 뭔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한다면 바이오 종목보다는 다른 기업들을 보는 게 좋을까요, 본부장님? 요즘에 바이오 기업들 M&A 이슈도 참 많고 한데 바이오는 피해가자 이런 전략이실까요? 일단 원래 바이오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부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컸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바이오 종목 교체보다는 차라리 앞으로 만약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주가를 잘 방어해 줄 수 있는 실적이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런 실적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아예 섹터도 바꿔서 그런 섹터도 확 바꿔서 아예 그냥 주가 방어를 잘해줄 수 있는 지금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북한도 도발까지 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지금 대만에서 친미 관련 성향 총통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막 미중 분쟁 이슈가 또 언제 또 다시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글로벌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바이오를 교목 교체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좀 지켜보시다가 오히려 종목 교체를 하신다고 한다면 실적이 잘 나오는 실적주 위주로 좀 교체를 하셔서 좀 무겁더라도 실적주 위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드시겠지만 우리 본부장님 말씀 잘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TFE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4만 1,000원에 15%요. 4만 1,000원이면은 언제쯤 한 들어가셨을까요? 2개월 됐어요. 아, 2개월 정도 보유를 하셨고요. 그때 네. 살짝 조정받을 때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아, 이걸 팔아야 될지 가지고 가야 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 통해서 빠르게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이번에는 또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TFE 하면은 작년 한 해 정말 주가 상승률이 무서웠잖아요. HBM, CXL 관련주로도 엮였었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좀 고점에 들어가셨어요. 이화진 과장님, TFE는 언제쯤 다시 좀 매수가 근처까지 갈 수 있을까요? 결국에 이 회사도 이제 테스트 소켓 쪽이기도 하고 삼성전자 비중이 한 50% 정도 되는데 결국에 이 경쟁사가 ISC입니다. 결국 테스트 소켓이 그 ISC가 최근에 SKC 쪽에 일단 매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물량이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1월 한 31일쯤에 삼성전자 이제 콩콜에서 이런 H뱅 관련 좀 전략이나 이런 향후 계획 등을 좀 본격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좀 발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대한 로드맵을 크게 좀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TFE 같은 경우도 그만큼 조만간에 그런 D램 쪽보다는 이런 HBM 관련된 패키징 테스트에 대한 이런 오더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최근에 빠졌던 거 어떻게 보면은 1월 달부터 이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계속 꾸준히 빠졌던 만큼 생각보다 견조하게 좀 버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31,000원대에서는 충분히 조금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측면이 있고 이건 한번 연 평균 실적을 보더라도 아마 4분기를 포함해서 작년 실적이 적어도 2022년보다는 조금 컨센보다 조금 높아질 수는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4만 원대에서 이제 사셨다면은 어느 정도 거의 고점 가까이 48,000원이 고점이긴 하지만은 적어도 한 3개월 안에는 이 정도 이상은 충분히 뚫을 수 있는 모멘텀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HBM 자체가 올해 한 중순 때부터 HBM3E가 SK 하이닉스 쪽으로 먼저 나오긴 하겠지만은
이제 TFE는 이런 삼성전자나 다른 고객사들을 통해서 좀 본격적인 수준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 충분히 그 매수 가격까지는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5%긴 하지만은 만약에 어느 정도 20% 정도 생각해서 좀 추가적인 매수를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지은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대표님도 긍정 들어주셨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HBM 시장이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62% 정도라고 지금 기존의 반도체 대비해서 3배 이상의 성장이 전망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신제품 DDR5라든지 HBM 이쪽 관련돼서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좀 이제 개선이 되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 뭐 3분기까지는 이제 고객사가 약간은 이제 주춤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지금 반도체 업황이 되살아나면서 이제 HBM이라든지 그리고 DDR5 쪽 이쪽에 좀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실적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래 ISC가 테스트 소켓 쪽으로 좀 더 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 향이 물론 ISC가 지금도 있기는 있지만 SK 쪽으로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당연히 그거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TFE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이때 지금 최근에는 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들어가긴 했지만 48,000원까지 바닥권에서 10,000원대 있던 종목이 48,000원까지 갔던 이런 끼가 있고 한번 탄력을 받으면 강한 상승세를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HBM 관련 지금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관련주들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딱 31,000원이 지금 지난번에 12월 달에도 그랬고 이때를 31,000원을 찍고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31,000원 기점으로 지금 4거래일 정도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도 조금씩 움직여줬는데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이제 실적줄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이 좀 4분기 때 괜찮다 하면 턴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 흐름은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매수가 이상의 수익권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워낙에 핫했었던 종목이니만큼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 이상까지 목표 주가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어떤 문자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2376님의 포스코홀딩스는 60만 원의 비중은 20%입니다. 60만 원이면 정말 고점대에 들어가셨는데 계속 밀려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5712님의 라이콘 같은 경우에는 6G 관련주죠.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췄는데 조정받아서 답답하시다라고 하십니다. 라이콘도 잠시 뒤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6789님의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8,150원에 비중은 70%, 비중이 정말 높으신데 근데 주가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번째 종목인 3716님의 SK바이오팜은 99,8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SK바이오팜 최근에 좀 잘 올라와줬는데 주가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 가능할지 한번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스피드 문자 상담은 이화진 과장님께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포스코홀딩스 물론 이번에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LNF도 마찬가지고 사실 리튬이나 이쪽은 당분간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개선되기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업인 철강 업체가 조금 흐름이 좀 살아나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많이 좀 빠져왔던 만큼 결국에는 이 하방 지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좀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좀 반등이 조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결국 철강 가격이 올라야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겠고 당연히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우에 향후 장기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물론 60만 원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흐름입니다. 거의 50% 이상이 올라야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만큼 뭐 2, 3년 정도에 대한 흐름을 좀 지켜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보유하는 관점으로 좀 가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 라이콘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6G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많기는 합니다. 물론 올해부터는 특히 북미 쪽에 대한 이제 그런
스테크처럼 그런 안테나 중계기 같은 이런 수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6G와 같은 흐름들은 결국에는 이게 시장이나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빠르게 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용 회장님처럼 그 관련된 6G에 대한 기대감이 물론 아직은 큰 부분이 있지만은 결국엔 수준 모멘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라이콘 같은 경우도 강중폭기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장이 빠르게 조금 올라와주고 수주가 나아져야 좀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을 좀 봤을 때, 물론 가격대가 조금 높긴 하지만은 그리고 6G도 그동안 이제 물론 5G에 대한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실패했던 흐름이 있었고, 에릭슨이나 이제 하웨이 같은 시장이 5G를 주름잡았던 시장에서 6G까지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한 번 우리나라도 5G에 대한 경쟁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이 관련된 이슈를 조금씩 체크하면서 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 회사가 작년에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것은 강산 개발입니다. 강산 개발에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최근에 또 CB 물량들이 여러 번 한번 강하게 나왔던 만큼 그 물량들이 다시 쉽게 되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가가 8,150원인데 70% 이상 비중. 결국에는 그동안 2차 전지와 관련된 강산 개발 이슈들이 시장에서 워낙 이제 안 좋은 이슈가 계속 나왔었고, 이쪽 시장이 살아나는 흐름이 나와줘야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던 만큼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올해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 전략이 좀 맞지 않나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분간 다른 LNF와 에코프로 비해처럼 실적이라도 어느 정도 작년에 올라왔던 흐름에서 조금 나아져야 되는 건데, 이 회사는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까지는 글쎄요, 일단 강산 개발이 정확하게 이게 나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K바이오팜. 결국 이번 4분기 실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4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고, 원래는 한 3분기쯤에 이제 흑자 전환이 이제 될 것으로 보였는데, 기존에 있었던 인수 비용에 대한 부담이 한 번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브리비액터가 지금 시장 점유율을 12%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마 에스코프리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빠르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면은, 물론 아까 세트리온도 관련된 얘기를 했었지만은 SK바이오팜 자체가 올해 매출 비중에서는 굉장히 클 수 있는, 사실 북미 시장에서 전문 의약품으로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일합니다. 아직 셀트리온은 아직까지 북미 시장에서 큰 실적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SK바이오팜에서는 북미 시장에서 타겟을 굉장히 잘 잡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더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올해 SK바이오팜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K바이오팜까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냉철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 창구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JYP고요. 네. 매수가가 10만 3,500원. 비중이 45%입니다.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제가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번 주에 확 빠져가지고요. 이걸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7% 급락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나마 오늘 좀 하락을 멈췄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세 분 통해서 빠르게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저도 JYP 엔터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역시나 엇갈렸습니다. 일단 이화진 과장님은 긍정을 들어주셨고 본부장님 부정 들어주셨는데 부정 먼저 일단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JYP가 장내 매수도 시도를 했잖아요. 추가적인 상승은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본부장님? 아니 추가적인 상승은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작년 7월 말쯤에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면서 하방 이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저점 이탈하면서 지금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반등을 하더라도 좀 올라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정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들도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어요. 기관도 많이 팔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 자체가 좀 좋지 않고 이 수급이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부정 의견을 그래서 드린 거고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살아 돌아오면서 매수가까지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비중 자체가 좀 크시다라는 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8만 원까지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비중 축소를 하셔서 그 축소한 비중을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만 원에 좀 손절가로 잡아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긍정적인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이 JYP의 하락, 뭐 입지의 초동 판매 부진이 조금 원인이기도 했었잖아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은 없을까요, 과장님? 그게 원래 한트 차트와 이제 이번 서클 차트의 차이가 갭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치 같은 경우는 전작이 한 80만 장이 나왔었고 이번에 헌트 차트에서 이게 도매상에 넘어가는 이게 30만 장이 나오면서 초동 물량에 대한 부진이 나오면서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2시부터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12시에 이제 서클 차트가 나와서 실제적으로 57만 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전작 대비해서 이제 부진한 걸 맞지만은 예전에 스트레이키즈도 처음에 초동 판매 물량은 부진을 했었습니다. 부진을 하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보다 훨씬 매번 발매량이 많아졌던 걸 측면을 봤을 때는 최근에 주가에 대한 하락은 조금 너무 과도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4분기 실적 충분히 안 날 수는 있겠죠. 안 날 수는 있겠지만은 워낙 왜냐면은 이미 2년 전에 우리가 리오프닝이 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콘서트 매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소비가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콘서트 매출이 나왔던 거고 그럼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 대비해서 결국 작년보다 올해 좋아질 수 있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는 리오프닝이 풀리기 때문에 콘서트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도 작년만큼 나올 수 있냐? 그러면은 JYP는 작년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 앨범 발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아니 10개 정도 나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개 이상의 앨범 발매가 어느 정도 준비 중에 있고 아레나 돈투어나 북미 투어 같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콘서트가 준비 중에 있는 상황에다가 신인 아티스트도 3개가 지금 3개 그룹이 올해 조금 데뷔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JYP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멀티 레이블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많이 뽑고 많이 배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은 작년보다 저는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이 4분기 부진이라 생각을 한다면은 오히려 실적 발표할 때가 매수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40% 비중이다.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 없이는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실적 발표할 때가 매수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JYP 엔터 관심 있으신 분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SK 이베뉴선을 네. 한 2년 반 됐나 그때 27만 원 주고서 한 20%를 샀는데 네. 그래 이게 자꾸 내려가고 이래서 이게 앞으로 전망이 어째 되려고 싶어서 그거 한번 알아보려고 해. 네, 뭐 SK IT 물적 분할하기 전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네, 그 지금 한참 것도 뭐 비싸고 30만 갔을 때 좀 내려와서 샀거든. 네, 그러니까요. 요즘에 또 계속 신저가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 그러니까요. 시청자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세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아쉽게도 올부정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 정도로 신저가를 기록했으면 이제는 좀 반등할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10거래 연속 밀리고 있거든요. 이진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4분기 실적도 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만약에 이제 SK온 쪽으로 해서 좀 수혜를 기대를 해볼까 해도 그것도 사실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모멘텀이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재료적인 모멘텀 이런 것들 둘 중에 하나라도 좀 괜찮다고 한다면 일단 보유하고 시간을 갖고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차라리 저는
좀 많이 빠져서 속상하실 것 같긴 하지만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가격이 더 이상의 빠질 구간은 없다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크게 반등 탄력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가면 더 답답하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당장의 업황의 회복이라든지 실적의 개선세로 이어지기에는 지금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뭐 태양광 쪽 재료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쪽도 너무 좀 공급에 대한 과잉 부분도 있고 해서 딱히 이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많이 빠져서 속상하실 수는 있겠지만 비중 축소라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좀 더 빠른 종목, 실적이 잘 찍히는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비중 축소 또는 나는 진짜 이제 더 이상 기다리는 게 너무 답답하고 좀 약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오히려 좀 다른 종목으로 만회하시겠다 하시면 매도까지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천하님 좀 힘드시겠지만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비중 축소 의견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